자, 지금부터 우리 마음이 빛나면 삶이 빛납니다. 이번 마음 빛깔의 용서에 대한 교육 시작할 건데요. 먼저 1주차 우리 선생님들 아시겠지만 마음 동화, 또 마음 동화 빅북 선생님들 아이들과 함께 나눌 이야기 준비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 주차에서는 마음 자석 밴드, 마음 매트, 그리고 마음 숨 빅북 한 장 준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3주차에서는요, 우리 용서의 마음을 표현하는 용서 상자와 또 돌멩이 스티커까지 준비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4주차에서는 용서 날개를 달고 무거운 짐을 덜어내는 그 작업을 하는 마음 놀이 시간 가질 겁니다. 자, 우리 선생님들에게는 이런 간편 지도서, PPT, 어플도 있고요. 또 이 모든 과정을 함께 또 영상을 통해서 할 수 있는 아이랑 놀이랑 홈팁이 있다는 거 알고 계시죠? 네, 마음 빛깔에 이제 한 달 동안 용서에 대한 이야기들을 아이들이 언어적인 습관을 기르게 하기 위해서 괜찮아, 그럴 수도 있지 라는 말과 내 마음이 너무 무거워,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이 너무 무겁다 이런 말들, 또 용서는 너를 위한 게 아니라 나를 위한 거야 라는 말이 잘 어우러져서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아, 내가 이런 말을 평상시에 잘 쓰지 않기 때문에 좀 어렵다 하시는 경우에는요, 옆에 있는 우리 마음이가 하는 것처럼 그랬구나, 이해해, 내가 먼저 용서할게. 또 나도 미안해. 내가 먼저 너한테 그렇게 실수해서 미안해, 잘못했어 라고 이렇게 용서를 구하는 모습. 또 먼저 용서하면 마음이 가벼워져. 너가 먼저 용서해 줄래? 라고 우리 아이들한테 선생님들이 먼저 말하는 이런 습관을 길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용서라는 것은 사실 우리 어른들도 하기 어려운 어떤 덕목입니다. 특히나 용서는 우리가 나이가 들어서 평생을 살아도 용서하지 못하는 어떤 사람이 있을 수 있고요. 용서하지 못하는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내가 용서를 하고 내가 용서를 하지 못한 일이 있는 것만큼 내가 용서받지 못하는 일도 평생 나의 꼬리처럼 따라붙어서 평생을 나를 힘들게 하죠. 용서라는 것은 사실 인간이 가진 최상위의 인성 덕목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저는 합니다. 그래서 이 용서가 우리 6살 아이들, 나와 너의 마음을 지금 알아가는 이 6살 아이들에게, 또 이 2단계의 아이들에게 어떻게 아이들이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또 그 이해를 넘어서 또 나를 성장시키는 그런 덕목으로 아이들한테 전달할 수 있을지 우리 선생님들이 조금 고민하시면서 전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또 우리 선생님들이 아이들에게 용서를 가르쳐야지라는 것보다는 내 자신을 보면서 나는 얼마나 용서하고 다른 사람들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이 있는가, 또 나는 어떤 사람에게 용서받아야 되는 또 어떤 일들이 있지 않았는가라는 생각을 하면서 나 자신을 돌이켜보는 시간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한 해를 돌아보면서 내가 용서하지 못했던 아이들은 있었는지, 또 내가 용서받지 못했던 또 어떤 실수들은 있었는지 이 한 해를 돌아보면서 아이들이 생각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1주차 마음을 만나요 시간인데요. 네, 이렇게 마음동화 빅볼 가지고 아이들과 충분히 이야기를 나누고요. 용서에 대한 의미를 알아봅니다. 그리고 마음동화와 아이들과 충분히 이야기 나누고 나면요, 마음 편지 안에 나를 용서하지 못하게 하고 나이가 엉켜있는 실타래 같은 이 마음을 어떻게 한 가닥 한 가닥 풀어나가면서 대화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아이들과 마음을 표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자, 아이들과 이제 대화를 들어갈 건데요. 아이들한테 이렇게 질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마 11월에 저와 함께 부모 교육을 들으신 선생님들은 아시겠지만 11월에는 하브루타 교육을 했습니다. 저희 마음빛깔은 아이들과 함께 그림이나 그 문장 하나를 가지고 굉장히 질문을 하면서 아이들에게 아이들의 생각을 꺼내어 보는 하브루타 교육에 굉장히 가까운 교육인데요. 이렇게 질문을 하실 때도 그냥 아이들한테 용서가 뭘까라는 질문보다는 누군가에게 화가 난 일이 생겼을 때 친구들은 어떻게 화해해? 아이들이 어떤 상황에서 용서라는 것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대해 먼저 질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얘들아 화해할 때 서로에게 미안한 마음으로 미안해, 잘못했어, 우리 다시 화해하자라고 하는 것을 뭐라고 할까? 맞아, 용서라고 한대. 이렇게 아이들과 같이 이야기 나누시면서 그럼 얘들아 친구의 사과를 받아준 적은 있었니? 그럼 너희들이 친구의 사과를 또 친구한테 먼저 사과를 한 적 있었니? 근데 친구한테 사과를 했는데 만약에 친구가 받아주지 않는다면 너희들 마음이 어땠니? 미안해, 정말 미안해 하는데 어떤 친구는 싫어, 너랑 안 놀아, 계속 이런 친구가 있어요. 원에서도 어떤 애가 미안해 미안해 잘못했어 계속 쫓아다니면서 하고, 어떤 친구는 아 됐어 너랑 안 놀아 끝까지 안 받아주는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면은 그걸 봤을 때 사실 미안해하는 친구가 국어라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건 굉장히 사실은 아이들한테도 용서라는 것을 구하는 것이 창피하고 부끄럽고 자존심이 상하는 일로 각인되거든요. 잘못된 용서죠, 그거는. 그래서 우리 아이들한테 용서를 구하는 것만큼 용서를 하는 것이 얼마나 멋지고 당당하고 또 그 용서를 이렇게 해주는 그 입장이 얼마나 너그러운 마음을 가진 자인지, 자존감이 높은 아이인지를 이번 좀 한 달 동안 아이들한테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칫하면 용서를 하는 사람은 굉장히 그 자신이 뭔가 당당한 걸로 착각하고, 용서를 구하는 사람은 무조건 내가 구걸해야 된다라는 착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용서를 받든 구하든 각자는 언젠가는 용서를 구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또 용서를 해줘야 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어요. 왜냐면 사람은 누구나 실수하니까요. 그래서 이 부분을 아이들한테 꼭 알려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네, 시작송에 맞춰서 아이들 매트에 앉고요. 마음이가 이제 나와서 내가 이제 화가 나고 이런 상황에서 서로 미안해, 또 미안하다는 마음을 듣고 마음이 괜찮아져서 괜찮아 라고 했던 경험을 마음이와 충분히 이야기 나누신 후에 여러 용서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을 사진을 통해서 한번 탐색을 해보는 거죠. 지금 보니까 네, 싸우고 있어요. 네, 서로 싸우고 있는데 이걸 친구들한테 묻는 거죠. 누가 보여? 친구가 서로 싸우고 있네. 얘들아, 서로 저렇게 싸우면 마음이 어때? 저렇게 등 돌려서 화가 나죠. 자, 우리 용서 앞에 마음을 알아봤습니다. 어떤 마음이었습니까? 화에 대한 마음이었죠. 저희가 앞에 그 마음을 두고 그 다음 인성을 이렇게 적용시킬 때 이 화에 대한 마음에 대해서 용서라는 덕목을 가질 때야 비로소 화난 마음이 완결판으로 되는 것을 저희가 연결시킨 거거든요. 그래서 마음이 빛나면 삶이 빛납니다. 화난 마음이 어떤 건지를 알면 용서의 마음을 이해해서 삶까지 연결할 수 있는 행동이 되어진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화난 모습, 이 화난 마음을 멈추지 않고 계속 갖고 있었을 때 우리 어땠었지? 우리가 배웠던 화의 마음 기억하고 있니? 그쵸? 화난 마음이 계속 증가되면 고릴라가 돼서 소리를 확 지르고 동생은 놀라서 깜짝 놀라는 그런 네, 그림들이 있었잖아요. 그걸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서로 놀고 싶은데 화가 난 마음을 풀지 않고 등 돌리고 있으니까 놀지도 못하고 친하게 말하지도 못하고 애매한 상태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화해했었을 때 어떻게 돼요? 얼굴 표정이 달라져요. 싸우고 화가 날 수 있습니다. 갈등은 언제나 생길 수 있는데 잠시 멈추고 생각해서 상대방의 입장으로 용서를 구하고 상대방의 입장으로 용서를 받아주는 마음, 이 마음이 진짜 성숙한 마음이고 이 마음을 갖고 있는 친구들은 많은 사람들을 포용할 수 있는 그릇이 된다는 거 우리 친구들한테 얘기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용서하지 못하는 친구 옆에는 친구가 갈 수가 없어요. 용서하고 용서를 구하는 친구는 어떤 사람도 옆에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한테 친구랑 잘 지내야지를 말하는 것보다 용서해주고 용서를 받고 또 내가 용서를 구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진 친구가 다른 사람들과 여러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거야 라고 얘기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화해하기 전 모습과 화해하고 난 후의 표정을 같이 비교하면서 우리 선생님들이 설명해주면 훨씬 직관적으로 아이들이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음 빛깔은 보이지 않는 마음을 꺼내어 설명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선생님들이 직관적으로 이렇게 사진이나 그림으로 보여준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이 이런 사진 대비되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마음 동화에서 우리 아이들 지금 마음에 비가 내리고 찬바람이 쉥쉥 불어요. 한 친구는 무거운 돌이 있어요. 네, 지금 화가 난 거죠. 네, 그런데 이 속상한 마음, 화난 마음, 성질나는 마음, 차가운 마음, 이런 마음들이 이 안에 가득해. 얘들아, 이런 마음 대체 어떤 마음 때문에, 어떤 일 때문에 이런 마음이 생길까? 뭐 친구가 때렸다거나, 친구가 장난감을 뺏었거나, 아니면은 새치기를 했다거나, 그리고 내가 갖고 온 것을 갖고 놀다가 부셨거나, 또 내가 발표하는데 막 놀린다거나, 아니면 여러 명의 친구가 따돌림을 한다거나 이런 상황들이 굉장히 많죠. 그리고 또 친구 거를 잘못했어. 근데 친구가 얘가 너무 싫어서 미워. 근데 저 친구는 내가 실수한 것 때문에 미운 걸 아니까 마음이 무거워져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차가워지는데 어떤 사람은 내가 실수한 것 때문에 무거워지는 것을 동시에 경험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갈등이죠. 자, 이렇게 용서하지 못하고 미워하는 마음이 차가운 마음이라면 이 오해하는 마음이 가득 차서 친구를 볼 때 또 내가 무겁고 짜증나는 그 마음을 갖고 있는 게 돌의 마음이다 라고 아이들과 같이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용서를 하지 않고 내가 계속 이렇게 화가 난 마음으로 있으면 서로 눈 쳐다볼 때 어때요? 네, 찝찝하면서 미안한 것 같기도 하고 슬픈 것 같기도 하고 화가 난 것 같기도 하는 그 이상한 네, 여러 가지 오만 감정이 다 들어가요. 자,
화난 마음, 속상한 마음이 눈으로 나타납니다. 찝찝한 마음 눈으로 나타나요. 한마디도 말 안 하는데요.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자, 친구가 화를 나게 하는 경우도 있지만요. 내가 또 친구에게 실수하고 화나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항상 인간은 완벽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되게 재밌죠. 자기만 억울한 걸로 생각해요. 그래서 용서는 나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위해 하는 것이고 내가 용서하는 날이 있듯이 내가 용서받아야 할 날이 있다는 것을 이때 아이들한테 알려줘야 되는 거죠. 내가 실수했을 때 다른 사람이 그 실수를 이해해주고 용서해주면 너무 기쁜 것처럼 다른 사람이 나에게 실수했을 때도 내가 그렇게 용서하는 것이 그 사람에 대한 은혜를 보답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아이들한테 알려주는 겁니다. 예를 들면 그래요. 내가 5,000원 빚져 있었는데 5,000원 빚져 있었던 사람이 내 5,000원을 갚아줬어요. 그런데 내가 10,000원 빚져 있는 사람한테 너 왜 내 거 안 갚아? 라고 하는 거랑 똑같은 거죠. 나는 용서를 받아놓고 다른 사람은 용서하지 않는 것만큼 나쁜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앞서 화해의 마음을 배운 아이들이 화해의 마음을 어떤 건지 그 종류가 무엇인지 회상하면서 그 마음을 멈추지 않고 계속 가지고 가면 나 또한 누군가에게 용서받지 못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을 이번 장면에서 같이 이야기 나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지금 보니까 어때요? 같이 목도리를 두르면서 크리스마스에 함께 따뜻한 마음을 나누고 있어요. 너랑 놀고 싶지 않아. 너 때문에 화가 나. 너 때문에 마음이 아파. 너랑 안 놀아. 용서하지 않을 거야. 막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결국에는 그 마음이 나를 무겁게 하고 나를 아프게 하기 때문에 내가 용서를 한다는 것은 내 마음의 짐을 덜어내는 첫 번째 시작이다. 그래서 용서는 나를 위한 거다라는 얘기를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용서하는 것은 손해보는 것이 아니다. 또 용서받는다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니야. 용서는 서로 마음을 함께하기 위해서 내 스스로 해결해 나가는 가장 좋은 방법이야. 그리고 가장 필요한 태도이고 자세이다. 그래서 사람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실수에 대해 관용의 자세를 베푸는 것이 바로 용서라는 것을 아이들한테 알려주시면서요. 한 해 동안 혹시 우리가 용서하지 못한 친구가 있었는지, 한 해 동안 우리가 용서받지 못한 일이 있었는지를 같이 한번 생각해 보면서 써보기도 하고 그 친구한테 가서 한번 용서를 구하고 또 용서 안 해줬던 친구는 또 용서해주는 그런 시간을 한번 가져보는 것이 이번 한 달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동화를 보면은 아이들이 그 동화 속에서 굉장히 많이 느끼겠죠? 자, 그리고 친구가 싸워서 이렇게 속상한 마음을 이렇게 엉켜있는 실처럼 답답해지잖아, 얘들아. 우리 하나를 꺼내서 한번 이 풀어가는 과정을 말로 하면서 해볼까? 그러면서 이렇게 그릴 때도요. 괜찮아, 이해해. 내가 잘못했어. 다음부터는 우리 그러지 말자. 괜찮아. 그건 실수였잖아. 누구나 그럴 수 있어. 라고 이렇게 그림을 그리면서 아이들이 말을 한다면요. 그 말이 내 안에 각인될 겁니다. 아, 저렇게 엉켜 있어도 내가 먼저 하나의 시를 꺼내어 풀면 해결될 수 있다라는 것을 아이들이 알게 되겠죠. 자, 그래서 용서에 대한 부분을 같이 얘기해 줄 거예요. 얘들아, 이 마음이 바로 용서래. 용서는 지은 죄나 잘못한 일에 대해서 꾸짖거나 벌하지 않고 덮어주는 것을 말한대. 너희들이 누군가한테 잘못했을 때, 또 누군가가 너희들한테 잘못했을 때 그거를 꾸짖지 않고 덮어줄 수 있니? 굉장히 어려운 일이야. 어른도 하기 어려워. 그런데 이 마음빛깔에서는 이 잘못한 것을 꾸짖지 않고 덮어주는 마음에 힘이 있는 사람을 용서의 힘이 있는 사람이라고 한대. 그럼 우리 친구들, 사실은 나한테 그런 힘이 있는데 내가 그 힘을 모른 척하는 것뿐이야. 너희들한테는 잘못한 것을 꾸짖지 않고 덮어주면서 위로할 수 있는 힘이 있어. 라고 얘기해 주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볼까? 같이 해보자. 친구야, 괜찮아. 이해해줄게. 누구나 실수할 수 있어. 다음에는 서로 더 조심하자. 나도 미안해. 용서해줘서 고마워. 혹시 또 실수하거나 잘못한 일이 생기면 이렇게 이야기해줘. 네, 양쪽에서 서로 얘기할 수 있도록 선생님들이 대화의 문을 열어주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용서 챈트송을 불러볼 건데요. 용서 챈트송 한번 같이 함께 해볼게요. 용서. 마음이 녹습니다. 꾸짖지 않고 네, 여기서 보시면은 잘못한 것을 꾸짖지 않고 덮어주는 마음의 힘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용서의 클래식 음원이 저희 브로드웨이 뮤지컬 감독님이 모든 1인 1 어쿠스틱 악기로 전자음 없이 만드셨는데요. 저희 이 용서가 저희 클래식 마음 음원 중에 가장 마지막에 만들어졌습니다.
네, 12호가 아닌데도 이 용서라는 주제를 이 음악 감독님이 영감으로 이제 만드시잖아요. 저희는 이 주제만 던지거든요. 그럼 주제를 가지고 깊이 고민하시고 깊이 연구하시면서 음악을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용서 음원을 만들 때 자기 어머님에 대한 그 어떤 분노, 어떤 화를 용서를 바꿔서 음원을 만들라니까 참 오랜 시간이 걸렸다고 하더라고요. 네, 저희 마음빛깔이 그런 과목이에요. 우리 선생님들이 그냥 음원을 들으시는 것이 아니라 실제 이 음원을 만들고 이 동화를 만들 때에도 저희 자신 스스로가 먼저 용서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 개발을 하면서 연구했다는 것을 좀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한테 이 용서에 대한 마음을 이야기 나누실 때 선생님들도 한번 음원만 한번 깊이 들어보시면 굉장히 감동이 울릴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그리고 우리 2주 마음을 느껴볼 시간인데요. 자, 이제 용서에 대한 마음을 알았는데 사실은 알고 있지만 할 수 없는 게 용서잖아요. 나는 또 용서를 했는데 저 친구는 용서 안 하면요. 내가 용서해 주었던 마음까지도 다쳐버리는 상황이 생겨요. 자, 잘못한 것을 꾸짖지 않고 싶지만 너무 큰 잘못을 해서 꾸짖어야 해야 될 때, 또 그런 행동을 할까봐 또 그런 행동을 하게 되잖아요. 너무 꾸짖지 않으면. 용서하기 어려울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나는 용서했는데 사과하지 않는 친구를 보면서 속상해지는 마음이 생길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자, 그럴 때 우리 마음숨을 통해서 내 마음에 화가 나고 용서하고 싶지 않은 마음을 잠시 내려놓고 다시 용서의 마음을 생기게 하는 것을 경험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편안히 누워서 용서하고 싶지 않은 마음은 무엇인지, 또 내가 용서했었을 때 나에게 생기는 행복감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편안히 누워서 생각해보고 두 다리를 모아 팔로 안으면서 내가 안아줄게 라는 마음으로 코로 숨을 들이마시는 거예요. 그때 잘못을 덮어주고 싶은 따뜻한 마음이 생겨요. 친구의 실수를 이해해주고 싶어요 라는 마음이 내 안에 들어왔다라는 생각으로 이렇게 안아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3초를 쉬는 거죠. 하나, 둘, 셋. 나는 용서의 힘이 있어. 자, 이제 이 나를 힘들게 하는 마음을 내려놓으면서 다시 편안하게 누울 겁니다. 속상하고 화내는 마음이 사라져요. 딱딱하고 무거운 마음이 떠나가요. 네, 우리 아이들이 따뜻하게 내 안에 용서의 숨을 담고 내 안에 짜증나고 화나는 마음을 내려놓으면서 우리 아이들한테 그 말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마음숨은 허물을 덮어주는 강한 힘이 있고 나의 마음과 다른 사람의 무거운 마음을 힘들지 않게 해주는 마음인데 정말 너무 큰 실수로 이 사람이 똑같은 행동을 계속 자처할 때는 2번, 3번 반복되었을 때는 어떻게 되나요? 네, 그 사람이 낙인 찍히게 됩니다. 네, 용서는 해주었지만 그 사람이 낙인 찍히지 않게 하려면 그 사람의 행동을 수정할 수 있는 말을 해주면 돼요. 무조건 덮어주고 모른 척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덮어주는 것은 모른 척이 하는 것이 아니라 알고도 내가 이해해주고 포용해주는 것이지 그 사람이 하는 행동을 잘했다고 말하는 건 아니에요. 그렇다면 이 행동에 대해서 수정을 하기 위해서는 일단 덮어줘야 그 사람이 들을 마음이 생기잖아요. 무조건적으로 먼저 이렇게 손가락질하면 그 사람이 들어줄 마음이 안 생기기 때문에 괜찮아, 이해는 하지만 너가 이 행동을 계속했을 땐 다른 사람들에게 오해를 받을 수 있으니까 다음부터는 조심하는 게 좋겠어 라고 얘기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들한테 그 얘기를 해주고 사과를 받아주면 된다라고 얘기해 주시고요. 그런 마음의 힘을 가진 친구들은 어떤 힘이 있나요? 나는 용서에 힘이 있어요 라고 외치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아이들과 그럼 이 힘이 있으면 아이들과 어떻게 이걸 몸으로 표현할 수 있을까?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지. 우리 용서의 마음, 아까 토닥토닥, 또 잘못한 것을 꾸짖지 않는 거 이렇게 따라 하셔도 되고, 또 내 마음이 용서하지 않으면 무거워져 축축 떨어지는 무거워 춤도 하면 되고요. 또 이해해 라는 춤도 출 수 있겠고요. 악수 춤도 출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제 보니까 자주 듣는 동료들 중에 나라별 미안해요 송이라고 퀴즈송이 있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또 같이 노래를 부르시면서 먼저 해보고 우리 마음춤, 우리 용서에 대한 클래식 음원과 함께 이 춤을 한번 더 따라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가 먼저 손을 내밀고 이렇게 다가가고 싶어요. 하나하나의 음절이 있는 이 내용과 함께 마음춤을 통해서 나를 몸으로 표현하는 시간 가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용서를 이제는 마음에 담고 몸으로 표현했다면 언어로 표현하면서 내 안에 용서를 다시 한번 담고 이 용서가 나를 위해서 하는 것, 그리고 상대와 함께하기 위함인 것을 아이들이 같이 말로 인지하면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밴드 스티커는 내가 용서하고 싶은 사람한테 용서해 줄게라고 말하기는 좀 민망할 경우가 있잖아요. 그럴 때는 이렇게
용서해줄게라는 밴드 스티커 붙이면서 해줘도 되고요. 또 나를 용서해줘. 내가 실수했어. 라고 말하고 싶은 사람한테도 밴드 스티커를 붙여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칭찬송 부르면서 마음숨 들이마시고 마침송으로 끝내시면 되겠습니다. 3주 차에는 이미 앞에서 용서에 대한 충분한 이야기를 나눴으니까 이번에는 실제 표현하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이때는 내 안의 마음을 하트 상자로 표현할 거고요. 또 여기에 내 마음에 무겁게 만드는 돌멩이 5개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여기에 또 이 용서 상자에는요. 이 스티커가 용서는 나를 위한 거야. 마음이 너무 무거워. 내 마음을 막 담는 그 스티커가 있어요. 그래서 저 스티커는 용서 상자에 붙이고 돌멩이 5개에 밑에 보석 스티커를 붙일 겁니다. 왜 그런 내용인지를 제가 또 말씀을 드릴게요. 네, 시작송에 맞춰서 마음숨을 쉬시고 마음 동화를 회상하면서 다시 한번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용서할 수 없는 일들을 어떻게 이겨내고 서로를 용서했는지 회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돌멩이에 적힌 용서의 말을 함께 읽으면서 용서의 마음을 표현하실 건데요. 여기 보시면은 반짝반짝 빛나는 마음 돌멩이를 가진 친구. 여기 이제 반짝반짝 빛나는 마음 돌멩이요. 근데 돌멩이에 원래 이 보석은 없습니다. 이 돌멩이에 보시면 너를 용서해줄게, 진심으로 사과해줘서 고마워,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고요. 네, 이렇게 5개가 나가는데 꼭 안아줄 수 있어. 네, 이런 글자들이 있습니다. 마음이 가벼워졌어. 너를 용서해줄게. 자, 이렇게 너의 실수를 덮어줄게 써 있어요. 근데 마음이 있습니다. 마음에 돌멩이가 붙어 있어요. 그리고 용서는 나를 위한 거야. 마음이 너무 무거워. 속상해.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해. 네, 우리가 진짜 속상하고 화가 날 때는요. 어떤 사람의 위로도 우리한테 도움이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렇죠? 그럴 때 내 안에 돌멩이들이 자꾸 생겨요. 싫어하는 마음, 짜증나는 마음. 왜 나한테 그랬을까? 내가 뭘 잘못했을까? 내가 뭘 실수했는데 너가 나한테 그럴까? 아니면은 너는 왜 나한테 자꾸 불편하게 할까? 왜 내 물건을 뺏어갔을까? 여러 가지 내 안에 돌멩이들이 자꾸 쌓이는 거예요. 돌멩이가 쌓이니까 어때요? 마음이 무거워요. 마음이 무거우니까 이 마음의 문을 열고 싶지가 않아요. 이 마음의 문을 열고 싶지 않으니까요. 다른 친구한테 화났던 마음이 엄마한테 짜증이 나고 선생님한테 짜증이 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다른 사람이 나한테 화나게 한 것이 내 마음에 돌멩이가 쌓이면요. 비슷한 사람만 봐도 트라우마가 생겨요. 그걸 우리 아이들한테 알려주시는 겁니다. 우리 선생님들도 아마 같은 경험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럼 이 무거운 돌멩이가 사실은 겉으로 보면은 무겁고 모난 돌멩이 같지만 이 마음에 이 무거운 돌멩이를 예쁘게 갈고 닦으면 어떻게 돼요? 보석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내가 무거운 돌멩이, 모난 돌멩이 같더라도 내가 지금 너한테 화가 난 마음이 너무 속상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돌멩이 같더라도 이 마음에 서로 사과하고 고마운 마음을 찾고 용서하고 내가 먼저 갈고 닦으면 내 마음이 반짝반짝 빛나는 보석같이 된다는 것. 이 돌멩이 같은 마음도 보석처럼 변한다는 것을 아이들한테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에 그때부터는 어떻게 돼요? 돌멩이가 가득한 마음은 부끄러워서 문을 열 수 없죠. 그런데 이 돌멩이에 보석이 있다면 어떻게 되나요? 당연히 당당하게 이 보석을 자랑할 수 있겠죠. 네, 우리 아이들이 이런 돌멩이가 보석이 되어가는 과정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서 반짝반짝 빛나는 나의 보석을 찾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용서가 이렇게 아름다운 줄 알았으면 진작 해줄 걸. 네, 못생기고 울퉁불퉁했던 돌도 이렇게 용서의 마음으로 갈고 닦으면 보석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가정에서도 함께 같이 연계해서 이야기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부모님들께도 이런 내용으로 교육했다고 하시면 부모님들이 굉장히 감동받지 않겠습니까? 네, 챈트송 불러주시면서 마음숨과 함께 마음임 쑥쑥 외치고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마음빛과 마음을 나눠요 시간인데요. 용서 날개를 탐색하면서 활동을 할 거예요. 용서 날개는요. 내 마음을 가볍게 해주는 날개예요. 그러면 우리 선생님들에게 주어지는 저 무거운 짐 가방은요. 용서하지 못했을 때 무거운 짐 가방이 얼마나 나를 힘들게 하는지를 느낄 수 있도록 해주는 가방입니다. 자, 여기에는요. 우리 선생님들이 이제 마음 동화를 회상하시고 이 용서 날개를 보시면서 용서 마음
그 짐가방에는 큰 책이나 뭐 도구를 직접 넣어주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용서 날개를 하기 전에 날개의 의미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고요. 무거운 마음을 가볍게 해주는 이 날개는 어떤 말이 있을까? 이 날개와 같은 말을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또 날개와 같은 생각을 한번 해보도록 해주는 겁니다. 그럼 용서 날개를 달고 용서의 힘을 외치면서 무거운 마음 가방을 들고 무거운 짐을 내려놓는 활동을 할 건데요. 이렇게 양쪽 팀을 하기도 하지만 양쪽 팀을 하게 됐을 때는 누가 먼저 용서의 짐 빼는지에 대한 경쟁 심리가 작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건 경쟁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선생님들이 조금 동그랗게 이렇게 우리 수건 돌리기처럼 앉으셔서 여기서부터 저기까지 이 한 팀을 만들어주세요. 그래서 한 팀이 무거운 짐가방을 먼저 날개를 달고 같이 이제 혼자 한번 들어봐요. 각각 혼자 들어보고 너무 무겁잖아요. 그래서 날개 단 친구들이 한 3명 정도, 2명 정도 같이 들었을 때 어떤가요? 무거운 짐이 가벼워진다는 걸 확인합니다. 그래서 함께 이 무거운 짐을 들고 다음 팀한테 놓아주고 또 그 다음 팀이 또 다시 놓아주고 또 마지막 팀이 다시 놓아주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제 아이들이 그 무거운 짐에서 이렇게 짐을 빼어내어 가벼워지는 것을 경험하는 시간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무거운 돌멩이를 주워 담기도 하고요. 돌멩이를 또 반짝반짝 꾸며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또 이렇게 사과의 의미를 나누면서 미안해 사과 쿠폰을 만들어서 아이들이 말로 하지 못하는 친구들 있잖아요. 그런 친구들이 쿠폰을 이렇게 주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또 찰흙이나 클레이를 막 뭉쳐서 돌멩이로 만들어가지고 이 안에 담아보는 것도 좋아요. 그런 다음에 다시 꺼내어서 보석 같은 모양으로 만들어 내 안에 그 돌멩이가 보석이 되는 것을 직접 눈으로 확인할 수 있으면 좋습니다. 네, 사과를 받지 않아도 내 자신이 먼저 용서할 수 있어요. 그렇죠? 누군가가 나한테 와서 미안해 라고 말하기 전에 내가 먼저 용서해 줄게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그게 제일 사실은 내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 일이에요. 그런데 잘못했을 때는 먼저 사과하는 것이 예의라는 것은 반드시 알려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저희가 인성 덕목을 가르치는 데 의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용서라는 것을 해주는 것은 나의 어떤 마음의 관용의 자세이지만 용서할 일이 생겼을 때는 먼저 용서를 구하는 것이 상대방에 대한 예의라는 것을 아이들한테 알려주고 넘어가게 해주셔야 우리 아이들이 다른 관계 속에서도 용서를 구하고 용서를 받는 것이 아름다운 일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네, 가정에서는 이렇게 활용해 주시면 되고요. 이 천사 날개를 보면서 용서 날개를 보면서 내가 용서하지 못했을 때 날개를 한번 메어보고 다시 용서의 마음을 갖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용서 챈트송을 부르시면서 다시 한번 마음숨을 통해 용서의 힘을 쑥쑥 외치시고 마음 상장을 통해서 용서의 그 힘이 있다는 것을 확인하면 좋을 것 같아요. 칭찬송 부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가족과 함께하는 이 용서에 대한 내용들을 이렇게 보내주시면서 원에도 하나 비치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 보면 마음속 상처를 지워요. 아이들이 직접 마음의 상처를 입혔던 여러 가지 화난 경험들, 상처의 마음들을 이제 막 뭐 글라스 칼라로 이렇게 유리에다가 막 그려보거나 거울에다가 그려봐요. 그럼 거울 위에 자기가 이제 막 상처받은 것 때문에 자기 얼굴이 투영되잖아요. 그럼 거울에 있었던 내 모습을 보면서 아, 내가 이렇게 상처받았구나. 그럼 이거 어떻게 지울 수 있을까? 같이 이제 물을 묻혀 문지르면서 지워보면 이렇게 내가 먼저 용서할 때 지워질 수 있어 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부모님도 사과할 줄 알아야 되고요. 어른이 먼저 사과하는 것을 보여줄 때 아이들이 사과하는 방법을 배웁니다. 그래서 이렇게 상황별 사과의 방법을 가지고 사과하는 방법을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말에도 힘이 있는 거 아시죠? 이 말을 가지고 아이들과 함께 용서의 말을 습관으로 기르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번 12월에는요. 우리 아이들의 유형을 분석해서 우리 아이들이 신중한 아이인지 주도적인 아이인지 사교적인 아이인지 안정적인 아이인지를 알고 이해하고 아이들과 대화할 수 있는 디스크 아동행동 패턴 분석 교육입니다. 이 교육은 사실 부모님에게도 필요하지만 우리 선생님들이 부모님들과 소통할 때도 되게 필요한 교육이거든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이 교육 같이 들으시고 우리 부모님들에게도 좋은 교육을 전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음빛깔로 이번 한 해 동안 용서하지 못했던 일들 또 혹시 용서받지 못했던 일들 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내가 먼저 용서하는 마음으로 관계를 열어가는 시작이 되시기를 바랄게요. 자, 지금까지 함께 해주신 우리 선생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리고요. 12월 29일 수요일 5시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